사랑하는 여러분, 반짝이는 조명과 울려 퍼지는 캐럴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행복한 명절이 우리 시니어 부모님들의 건강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크리스마스의 일상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종합관리에서 가족분들이 올 크리스마스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니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치매, 비상사태 7가지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보 함께 알아보시죠. 크리스마스 시즌은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식탁이 시니어분들에게는 침묵의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은 평소보다 기름지고 달고 짜기 마련이죠. 이런 음식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케이크, 쿠키 등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을 악화시키거나 숨어있던 당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 비상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급격히 높여 고혈압 환자에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위장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체중 증가로 이어져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도 무리를 줍니다.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는 복용 중인 약물의 효능을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현명한 음식 선택입니다.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나물, 채소, 담백한 생선, 연어, 고등어, 두부 등 건강한 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맛있는 단맛은 설탕 대신 과일이나 천연대체 감미료로 즐기세요. 짠맛을 줄이기 위해 양념은 싱겁게 하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소량씩 천천히 음미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작은 그릇에 소량씩 덜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셋,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식사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 소화를 돕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받으세요. 설탕이 없는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4. 약물 복용 원칙 준수입니다.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명절이라도 약 복용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절대 삼가세요. 5. 식후 가벼운 활동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십시오. 6. 정기적인 혈당, 혈압 체크입니다. 혈당계나 혈압계가 있다면 식사 전후로 체크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방문을 주저하지 마세요. 만약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감, 두통,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뇨 합병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비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 곳곳에는 미끄러운 빙판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거나 외출 시 혹은 집안에서도 작은 부주의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 취약한 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며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 장기적인 입원과 회복이 필요하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둘, 저하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 청력, 근력, 반사신경이 약해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셋, 미끄러운 환경입니다. 빙판길, 눈길은 물론 실내의 젖은 바닥, 미끄러운 타일, 카펫 가장자리 등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네, 복용 약물입니다. 특정 약물은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안전한 신발 착용입니다. 외출 시에는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둘, 안전 보행 습관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보행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분은 꼭 지참하여 이동하십시오.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셋, 위험 지역 피하기입니다. 빙판길이나 눈이 많이 쌓인 곳은 가급적 피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충돌을 주의하십시오. 4. 실내 환경 점검입니다. 집안의 작은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밝은 조명 유지, 전기, 코드선 정리 등으로 낙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화장실 바닥은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좋습니다. 5.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태극권, 한발 서기 등을 꾸준히 하여 낙상 예방에 힘쓰세요. 6. 약물 복용 점검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지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시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병원 방문을 주저하지 마세요. 낙상 후 통증이 심하거나 붓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머리를 부딪혔다면 의식 변화가 없더라도 뇌진탕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소중한 만남 속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감염병의 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감기, 독감은 물론 폐렴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약해진 면역 체계입니다. 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합병증 위험 증가입니다. 감염병에 걸리면 젊은 사람보다 증상이 더욱 심하고 폐렴, 기관지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빠른 전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경은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철저한 개인 위생입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소독제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둘, 마스크 착용 생활화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병원,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십시오. 실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셋, 기침 예절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팔꿈치 안쪽로 입과 코를 가려 비말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을 씻으세요. 4.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실내 공간은 하루 2-3회 각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실내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정 습도 50-60%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과 숙면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과일,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6. 예방접종 확인. 독감, 폐렴, 구균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완료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권장되는 예방접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7. 모임 후 증상 확인. 크리스마스 모임 후에는 본인이나 동거 가족에게 감기, 유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병원 방문을 주저하지 마세요. 고열, 심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 등 감염병 증상이 심해지거나 평소보다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감염병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의 차가운 날씨는 우리 시니어 부모님들의 건강에 체온 전쟁을 선포합니다.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저체온증, 동상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의 치명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하된 체온 조절 능력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추위에 더 민감하고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체온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응급 상황입니다.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입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혈압 환자에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동상과 동창입니다. 노출된 피부가 차가운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동상이나 동창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을 동반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더 잘 발생합니다.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따뜻한 복장입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내복이나 기능성, 발열 내의 등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도 양말을 신고 따뜻한 실내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둘, 적정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실내 온도는 18-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게 난방하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피부나 호흡기에 좋지 않으므로 가습기로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 주기적인 스트레칭 및 활동입니다. 실내에서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따뜻한 음료 섭취입니다. 수시로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유자차 등 설탕이 적게 들어간 따뜻한 음료를 마셔 체온을 높이고 몸속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5. 새벽 운동 주의입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충분히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따뜻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6. 금주 및 금연입니다. 음주는 일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더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므로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병원 방문을 주저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심한 두통, 팔다리 마비, 어눌한 말씨, 의식 혼미 등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의 극심한 추위, 오한, 혼란스러운 말이, 어눌해짐 징후가 보일 때도 즉시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즐거움만큼이나 스트레스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 손님 맞이, 경제적 부담 또는 외로움 등이 시니어분들의 마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신적 부담입니다. 완벽한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가족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 혹은 홀로 보내는 명절의 외로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기대치 조절입니다. 완벽한 명절보다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평안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마음 나누기입니다.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다면 혼자 사귀지 말고 가족, 친구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감정을 공유하십시오. 셋,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음악 감상, 독서, 명상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4. 적절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5. 전문가와 상담입니다.
만약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흥을 돋우는 술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간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되어 간의 부담이 커지고 간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술은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등 만성질환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낙상 위험 증가입니다. 음주는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 방해입니다. 음주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절제된 음주입니다. 가급적 음주량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소량만 마시고 술과 물을 번갈아 마셔 탈수를 예방하십시오. 둘, 무알코올 음료 활용입니다.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무알코올 맥주나 칵테일 혹은 과일 주스 등으로 대체해 보세요. 셋, 공복 음주 피하기입니다. 술은 공복에 마시지 말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 후 마시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4. 약 복용 중에는 절대 금주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본 크리스마스 시니어 건강 치매 7가지 비상사태와 그 대처법 어떠셨나요?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식단부터 낙상, 감염병, 추위,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까지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귀중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재앙을 막고 사랑하는 이들과 오래도록 건강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행복 가득한 추억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방 팁을 정기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